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우성입니다. 하늘이 내린 천혜의 땅 강원도는 수려한 산과 호수, 바다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은 영상산업의 핵심 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는 천혜 촬영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영상산업은 굴뚝 없는 친환경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눈부신 발전을 이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강원의 역할 또 현주소를 살펴보고요. 영상산업, 영화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기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 박주환 감독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전문 분야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텐데 교수님부터 인사와 더불어서 영상문화학과 어떤 학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영상문화학과는 20여 년의 참가를 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금 영상 파트와 스토리텔링 두 쪽의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상 쪽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그래픽과 함께 학생들을 키우고 있고 스토리텔링 그 외에 작가적인 어떤 스토리텔링 기반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신데 교수님은 영상문화학과에서도 주요 연구 분야가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맞습니다. 연구를 하시는지요?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가 일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D나 3D의 컴퓨터 베이스로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그런 매뉴얼한 작업을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스토리보드 작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드로잉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학을 양성하고 또 영상문화연구원 학자이기도 하지만 지역 영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좀 과분한 위치를 좀 맡았었는데 강원 영상위원회에서 영상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대학생 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춘천영화제의 이사장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환 감독님은 강원 독립영화협회 대표 맡고 계신데 인사와 함께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 독립영화협회 대표 맡고 있는 박주환입니다. 그 강원 독립영화협회는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함께 어떤 제작, 연구, 배급 등 창작 활동을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창작자들의 그 협회이고요. 저희 협회는 새로운 영화인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제작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배급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상업영화, 독립영화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상업영화는 일단은 그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대중성을 위한 그 기획으로 만들어진 상업영화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거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관객들한테 공개되고 이렇게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배급이 된다면 독립영화는 조금 더 어떤 예술성 아니면 작품에 대한 감독의 어떤 작가주의적인 시선들, 실험적인 작품들이 위주로 돼서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되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급이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올해 열린 51회 서울 독립영화제 이 강원 독립영화협회 소속 감독들의 작품이 대거 진출했는데 아무래도 강원도의 작품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다는 건 지역 영화 창의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작품들 진출했고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올해 한 8편 정도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어떤 강원도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거나 강원도 출신의 감독들이 제작된 영화가 그 정도 되고요. 올해 가장 그래도 좀 이슈가 됐던 작품은 그 청년 영화상에서 단편 영화상을 받은 그 로타리의 한철이라는 작품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본 히로시마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받은 한원영 감독의 울지 않는 사자도 올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그
그 이루리 감독의 산행이라는 작품은 로컬 시네마상을 받았고 김진유 감독의 흐르는 여정이라는 작품은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했던 네. 그 좋은 결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독립영화 감독들의 쾌거가 또 올해 많이 이루어졌네요. 감독님은 독립영화협회 대표이자 영화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감독님의 최근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요. 지역 내 또 다양한 주제 다큐를 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작년에 만들어졌던 작품은 유리벽이라는 작품인데 네. 그 원주에 있는 성매매 직결지가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매매 직결지인데 성매매 직결지가 어떤 공간이고 그곳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던 작품이고요. 저는 이렇게 주로 강원도에 있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공간과 인물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고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해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콘텐츠 하면 K-팝 데몬 헌터스를 빼놓을 수 없죠.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올해 콘텐츠로 꼽거나 주목한 현상이 있는지. K-팝 데몬 헌터스 작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를 하고 있다는 거에 저도 굉장히 반갑고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그 희망적인 측면을 본 게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세대 교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요를 하는 어떤 그런 층이 20대 내지는 30대 정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기성세대들의 자본과 기성세대들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이 많은데 지금은 40대 전후에서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콘텐츠가 나오고 있다는 걸 주목하고 그게 산업적으로 캐대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하나 만들어진 게 굉장히 훌륭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과 트렌디한 어떤 그 스피디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하고 있고 이런 게 그 K컬처에서 드라마나 다른 기존의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시각 예술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 즉 영화와 애니메이션 측에서도 그러한 어떤 역량 있는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 영화 쪽에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최근에 2025년도 칸느 영화제에 정유미 감독의 작품이 초대가 됐거든요. 뭐 그런 작품들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예술적 문화의 어떤 단편 영화 쪽에서도 기라성 같은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캐대언의 효과 내지는 캐대언이 이제 이것도 부흥이 되고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토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또 전공하는 교수님으로서는 훨씬 더 올해 그 캐대언의 효과와 성과가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IP라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요즘은 그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캐대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그 수익이 산업적으로 효과는 어마어마한데 한국과 그렇게 연관성이 좀 떨어져서 어쩌면 IP에 대한 문제가 아마 지금 캐대헌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반성적으로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K 콘텐츠 위기와 위상 전 세계적으로 현재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강원도의 또 영화 산업이나 영상 콘텐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영화학자나 영화인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느끼기는 일단은 요즘 주목하는 건 좀 색다른 신선한 것들을 많이 주목하죠. 제가 올해 봤던 콘텐츠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거는 피치컬 아시아라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했던 작품인데 화제가 많이 됐죠. 그 공간이나 어떤 게임 방식이 굉장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게임인데 이거를 전 세계인이 그 콘텐츠를 공감하고 굉장히 열광했던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만의 특별한 어떤 문화나 아이템들이 충분히 이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강원 지역에서 하는 창작자들이 강원도만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강원도만의 정서들을 그 아이템으로 해서 그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도 충분히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영화 산업을 선택하고 또 영상 산업 도시 강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영화 관련 기관으론 강원문화재단 산하 강원영상위원회가 2017년에 설립돼서 도내 촬영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영상 산업 발전,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을 위한 다양한 영상문화 체험 등을 제공해서 강원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영상 콘텐츠가 문화를 넘어서 현재 산업으로 확장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영화 산업의 요소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을까요? 영화 산업은 하나의 그 체인으로 봐야 되는데 네. 기획하고 제작하고 방영, 상영하고 배급하는 어떤 과정 상태로 봐야 되는 네. 그 연속성상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강원 지역에서 지금 관여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기획 파트에서 자본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까지는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작 파트의 어떤 중점과 후반 작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작과 후반 작업. 예. 그 후반 작업 중에서도 지금 VFX나 여러 가지 그 제반 상황들이 만약에 춘천에서 산업적인 어떤 근간을 만든다라면은 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과 기타 타 지역과의 어떤 연관세상에서 그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밴쿠버라는 도시를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밴쿠버라는 도시가 한 60만 정도 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그 캘리포니아에 연결돼서 하나의 그 영상 산업 벨트 역할을 해서 헐리우드와 그 VFX를 기반으로 하는 밴쿠버의 영상 후반 작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예. 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좀 보고 춘천 지역에서도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서울의 지역에서의 어떤 자본력과 네. 서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시장성과 함께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춘천에서 후반 작업에 대한 어떤 집중적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면은 그 밴쿠버와 그 캘리포니아의 어떤 연관성에서의 그 영상 벨트의 역할을 춘천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면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VFX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따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감독님, 그러면 촬영지의 중요성도 상당할 텐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영화 촬영을 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로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영화를 촬영할지가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원도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로케이션 현장에 있는 네. 상황이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수도권과 근거리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영화를 촬영하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촬영지, 영화 분위기, 배경을 결정하고 관객에게 또 생생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영화 드라마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내 촬영지 활용을 적극 유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영상위원회 통계를 보니까 강원의 영화, 드라마, 예능, 광고 등의 촬영 지원 건수의 총 합계가 연간 약 100여 건 정도를 유지하면서 전국에서는 5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간 촬영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는 거, 영화 제작자들이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그러면 강원도를 영화인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바다, 그다음에 산 이런 자연 경관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장소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영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름, 어떤 겨울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강원도에 좀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제작비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이 영화를 촬영할 때 한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뭐 2달, 3달 이렇게 머물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지역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쪽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건 주차료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뭐 스태프들이 하면 뭐 10대, 20대 차량이 이동할 텐데 그 차량을 이렇게 주차하고 촬영지까지 넘어가는 것도 수도권에 촬영할 때 너무 좀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강원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좀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절을 느낄 수 있고 또 영화 제반 촬영 비용의 저렴함도 예, 맞습니다. 강원도의 네. 장점으로 꼽아주셨나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뭐 박주환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네. 자연환경의 특수성이 강원도의 큰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적 환경에 대한 어떤 면도 좀 한번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 감독의 이준익 감독의 네. 동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고성의 왕곡마을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윤동주라는 그 간도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에 네. 대한 환경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공간이 전국을 다 돌아다녔을 때 왕곡마을 강원도였다라는 그 주거 환경이 가장 북쪽과 가까운 어떤 형태의 독특한 가옥 구조를 갖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문학적 환경에 대한 부분과 자연환경을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가 주목받는 어떤 로케이션의 영향도 있고 또한 수도권과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그 용이해졌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고 네. 또한 강원 영상위나 춘천 영상산업지원센터 같은 공공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에서의 지원 정책도 훌륭하게 지금 수행되고 있는 면이 그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이 좀 그 로케이션으로 선호하는 역할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케이션 촬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어떤 그 로케이션 촬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네. 세트장 촬영에 대한 부분들 좀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보통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 스튜디오 환경들은 가변성이 있는 공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나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들이 아마 드라마 촬영장이라는 어떤 형태로 로케이션 촬영을 수급을 하고 그걸 활용을 하지만 그게 관광적 요소를 확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변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의 세트장에 대한 공간들을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스튜디오 영화 촬영 장소에 파인우드 영국 베이스로 되어 있는 파인우드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고 네. 가까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스칸도르 그 영화 촬영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보다는 영화 자체의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후반 작업이나 여러 가지 어메니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영화적인 그 장소로 렌탈 내지 후반 작업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예를 들어서 007이라는 영화를 파이노즈 스튜디오에 특화시키고 있고 네. 이스칸도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촬영이라든지 이런 그 특수 효과나 특수 촬영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최적으로 만들어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 지역에서 그 자연환경과 함께 가변성 있는 스튜디오 촬영 내지는 그 후반 작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잘 해놓는다면은 네. 아마 그 대전이나 전주나 부산 등에서 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 그 촬영의 어떤 노멀한 어떤 것보다는 좀 특화된 형태로 좀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은 네. 영화 산업의 진짜 중요한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강원 지역의 지형적,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로케이션 장소로서는 최적의 공간들이 될 수 있다. 이게 강원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 로케이션 촬영에 있어서 요즘에 또 VFX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예.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춘천시가 또 영상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시재생 혁신 지구로 선정된 캠프 페이지 보시죠. 여기에 VFX 기반으로 한 산업지구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강원대도 협약식을 거쳐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VFX가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VFX가 뭐고 또 영화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영화는 상상력을 근거로 하는 작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시각적으로 해준다는 어떤 역할에서 특수 촬영이라고 하는 그 기법들이 생긴 지는 거의 10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효과들이 단순한 CG가 아니라 이제 후반 작업의 편집의 과정 상태에서 모든 전반적인 메이킹을 마무리하는 과정들이라 네.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특수 촬영의 효과이지만 그것이 지금 굉장히 발전한 한 상태로 있기 네. 때문에 영화 전반 기획에서부터 그 특수 촬영의 그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SF 영화의 형태의 콘텐츠에서 VFX가 활용되는 부분들만 사람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 최근에 뭐 많은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OTT에서 폭삭 소가수다라는 네. 작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VFX가 활용된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어디에 VFX가 쓰였을까요? 뭐 폭풍이 부는 장면이 이제 바다의 장면이라든지 그랬군요. 70년대 환경의 어떤 네. 것을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VFX 효과가 아주 적확하게 활용이 됐던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춘천 VFX 산업지구처럼 이 영화 영상 후반 작업 전문가나 관련 업체가 강원에 있다면 제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거는 좀 영화인으로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영화 작업을 할 때 후반 작업을 위해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좀 대구에 가서 이렇게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네. 지역에 그런 인프라나 인력이 있다면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밀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런 그 숙련도랑 굉장히 연관된 VFX나 아니면 후반 작업은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숙련도가 굉장히 그렇죠. 연관된 기술적인 파트인데 이것들을 좀 축적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많은 인력과 산업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주목하고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좀 몇 년 안에 좀 굉장히 걸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미래 영화 산업의 한 축을 또 춘천시의 VFX 산업이 담당할 수 있겠네요. 촬영제부터 VFX 산업의 미래까지 의견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현재 강원도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영화를 찍거나 창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 뭐 내가 꼭 강원도에서 찍겠다 이렇게 해서 영화를 찍진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할 텐데 어떤 로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촬영 공간이 그 공간에 있냐, 그리고 다음번으로 공간하는 게 제작적인 측면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촬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강원도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 원주인데 로케이션 섭외랑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영월 가서 제가 아무도 없는 영월이라는 공간에 가서 영화를 찍고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내가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뭐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지자체 협조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제작 비용이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냐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저는 강원도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제가 촬영을 하면서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서울에서 같이 모셔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서울과 강원도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배우님들도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그런 것도 좀 경쟁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경쟁력이 강원도 영화인들에게 또 어떤 영향으로 갈까요? 일단은 어떤 로케이션이나 현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영화인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네. 나의 어떤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되는 공간이고 이렇게 어떤 강원도에서 영화를 만들어졌던 것들이 제가 아까 만들어졌던 뭐 여러 가지 큰 영화들의 상을 받는 수상 성과가 있으면 또 네. 지역민들도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뭐 전국 아니면 해외에서도 어떤 호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작동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 질문드리죠.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영화 산업에 있어서 강원도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국 각지의 어떤 기타 지방과의 어떤 차별성을 좀 하는 관점에서 좀 주목하는 바인데요. 예. 리차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후스요 시티라는 저서를 만들면서 크리에이티비티 클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조 산업적인 인력에 대한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면인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을 박 감독님이 하셨지만 이 지역 자체에 대한 그 일자리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고 또 외부에서 유입돼야 될 어떤 그 자본과 어떤 기술이 지금 유입돼서 이 춘천에 정착돼야 된다는 어떤 면에 조금 더 주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차드 플로리다는 3T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는 테크놀로지, 두 번째가 탤런트, 세 번째가 톨러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거를 첨단 산업, 첫 번째 테크놀로지가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환경적 어떤 거, 그다음에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인재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창조적 산업의 인력들에 대한 어떤 교육 환경 내지는 배출 정도. 그다음에 개방적인 도시의 어떤 어메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VFX나 이런 영상 산업의 전반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 인력, 그 대학, 고등학교 등의 어떤 인재 양성을 하는 과정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춘천은 이미 20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영상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의 특수한 어떤 영상 산업의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영상 산업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박물관 기능에 더해서 각종 애니메이션, 아동 대상 콘텐츠 연계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전문 기관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뭐랄까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하나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히로시마를 가봤는데 거기 라면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똑같은 상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을 구축하시는 지금은 굉장히 되어 있는 편인데 본디 그 공간의 한 축이 지금 원래는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스튜디오로 그 건축이 돼 있었던 공간이에요. 처음에는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관광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되어 있지 산업적인 측면과 그런 제작적인 부분에서 측면은 좀 좀 기능이 좀 상실된 부분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린 아동들이나 어떤 관광적인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형성된다면은 좀 더욱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애니메이션 관련 축제도 활발했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각광을 받았는데 현재 그 제작 역량도 좀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그 경기도에 부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데 그 부천이 모델이 춘천입니다. 근데 춘천은 그 사이에 어떤 지원이나 환경 구축하는데 좀 소홀한 면모가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그 행정 구조,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에도 그 담당 부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 지속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도는 우리가 했는데 그 열매는 부천에서 따간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우화적으로 좀 제시하고 싶고 지금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부흥, 지자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감독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계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게 지역 영화라는 조금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지역 영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만들어졌던 영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장비의 보급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네. 저도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영화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당연히 영화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 영화를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데는 강원도에서는 강원영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강원영상위원회에서 2019년 동안 진행하는 강원영화학교라고 지역에서 영화를 하고 싶은 어떤 청년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교육을 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예비 영화인들에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 지원을 이루어지게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배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이런 정책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네. 강원도에서도 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영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지자체의 어떤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강원도에서 있는 영화인들, 그 강원도에 있는 지역 영화를 주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저는 필수적인 거라고 보고 뭐 다른 산업과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 원주가 무슨 반도체 산업 부흥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네. 뭐 반도체 교육원도 만들고 뭐 각종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원도가 영상 산업이나 영화 산업을 조금 산업을 만들려면 그런 정책적인 좀 판단과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지자체 결정, 판단, 지속적인 지원 같은 말씀이시고요. 이 비수도권인 지역의 한계로 또 문화생활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문화 실태조사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서울, 경기, 제주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활동 지표에서 앞섰고 비수도권, 동천 지역은 여전히 문화 소외 그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가 부족한 문화생활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지, 지역에 어떤 영상 콘텐츠 혹은 영화 문화가 도입되면 좋을지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이 문화라는 게 단지 예전엔 어떤 소비하거나 체험한 경험하는 거에서 저는 더 확장돼서 네. 이제는 스스로 어떤 창작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걸 문화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강원 영화학교라는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과정 강사로 지금 6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올해 만들어졌던 작품 중에 60대의 어르신이 퇴직하고 나서 영화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그거를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과 이렇게 함께 보는 상영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자체도 굉장히 큰 문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TV에서 아니면 극장에서 틀어주는 영화를 보기만 했다면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네. 스스로의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보고 저는 뭐 이 문화가 그 단지 내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만이 문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형식, 그러니까 예컨대 강원도에서 만들어졌던 영화들을 가지고 영화 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비평 모임을 하는 그런 단계도 생기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상이나 영화를 너무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업이라는 건 투자 대비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60대 어르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영화 만들고 보는 게 산업적인 면과 저는 결합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하지만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려면 네. 큰 자본이 들고 네. 전문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만들고 그렇죠. 편집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만의 이야기와 주제와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고 감독이 될 수 있는 저는 세상이 됐고 그게 굉장히 좀 행복한 세상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런 게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뭐 강원영상위원회도 그렇고 뭐
미디어 센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그렇죠. 저는 주민들의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공공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공 도서관이 이윤을 창출하기에 만들어진 기관은 아니잖아요. 책을 그리고 도서관, 서점에서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게 돈 주고 사는 역할보다는 도서관에서 공공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널리 보는 게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그걸 운영을 하잖아요. 네. 저도 영상 문화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확장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문화 갈증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난주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사는 게 만천리인데 네. 만천리의 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끼리 모여서 영화를 보고 계시더라는 네. 얘기를 들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 리 차원에서 영화를 소비하고 그걸 문화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지표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라는 그 측면이 저는 매우 갈증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좀 좋은 거고요. 제가 뭐 왜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은 그 거의 매우 작은 공간과 작은 지역에서도 영화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지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도민과 시민들이 그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생각에 이제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인프라 구축이나 뭐 문화적 토대, 영상 문화적 토대 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영상위원회나 영상산업지원센터나 이런 그 관련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그 마인드가 네.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만약에 잘 교합이 된다면 말씀하신 게 산업적 측면보다 문화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곧 그 개화될 수 있는 네. 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는 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60년 된 단관극장. 이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장이 바뀌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원주시의 아카데미 극장 철거 결정에 맞서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3명의 화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극장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영화로 기록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가득한 한여름밤,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밤하늘과 바다를 벗삼아 펼쳐지는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 1999년부터 시작돼 27회를 맞은 올해 영화제 준비는 유난히 험난했습니다. 강릉시가 신형극장과 영화제 예산을 기존 대비 30% 이하로 대폭 삭감하면서 영화제는 물론 지역 문화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어느 영화제보다 젊은 창작자와 젊은 관객들이 사랑하는 영화제라는 점이 어려움을 이기는 팀입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변함없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원주시의 그
단편 단관 극장이죠. 옛 아카데미 극장이 2006년에 폐관 이후 보존과 철거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과 갈등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사라졌는데 이 부분 상당히 아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원주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은 그 23년도에 철거가 됐지만 네. 철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원형을 유지한 단관 극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극장도 오래된 극장이지만 거기는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불이 나서 전소해서 1968년도에 다시 만들어진 극장 형식이고요.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던 극장이 뭔가 리모델링이나 손을 대지 않고 그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유일한 네. 극장이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었던 극장인데 이게 2016년부터 그 원주 시민들이 이거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열망을 이어받아서 전 시장님이 그거를 원주시에서 매입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서 어떤 논의나 어떤 토론 없이 그냥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이것들을 보존하고 좀 잘 활용했으면 강원도의 문화 자원 플러스 관광 자원으로도 저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영화를 문화로 즐기는 영화제는 특정 기간 동안 영화제 취지, 매해 주제에 맞게 선정된 또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인데 강원도 내에서도 많은 영화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해 도내에서 열리는 영화제 어떤 영화제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뭐 10개 이상의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 또 가장 큰 영화제를 3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계시는 교수님이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춘천영화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원주 옥상영화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관객들이 찾는 강릉의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지역에 3개의 큰 영화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원주 인권영화제, 강릉 인권영화제, 뭐 원주 여성영화제 같이 어떤 특정 주제로 한 영화제들도 있고 이렇게 한 10여 개 영화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작은 영화제들이 목적과 이유가 좀 명확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에서 있는 가장 큰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같이 한국에 있는 영화를 해외 관객들한테 알리는 큰 영화제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춘천영화제 아니면 뭐 원주 옥상영화제처럼 지역에 만든 영화들을 감독들을 신인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영화제도 필요하고 그런 영화제가 단지 영화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영화제는 영화인의 네트워크의 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신진 예비 영화인들이 그 감독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뭐 아카데미틱한 그런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저는 영화, 영상, 문화의 토대가 되고 발전에 저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되고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제들. 교수님, 지역에 괜찮은 영화제가 운영된다는 것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영화제 역할이나 뭐 영화제가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겠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상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폰이니 아니면 OTT니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좀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은 뭐 지속적으로 어떤 그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모여서 하나 영화라고 하는 섹션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집합제로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향유하는 어떤 공간인데 강원도에 있는 영화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릉 영화제니 뭐 몇몇의 영화제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좀 저는 어느 쪽으로 보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영화제 큰 영화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속성 있는 영화제가 체코의 카를로비바리 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거의 70년이 넘어가는 영화제로 자리 잡고 지금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관광적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문화산업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애니메이션 쪽에는 앙시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앙시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58년인가 시작됐으니까 거의 50년이 넘어갔죠. 그랬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에 있는 영화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동진 영화제가 가장 긴데 그 20년 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부산 영화제나 전주 영화제나 다른 우리나라에서 지금 굴제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그 커다란 어떤 규모 국제 영화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저희 지역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립 영화 내지는 그 신선한 영화들이 국내에 제작된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문제점은 이 영화제들이 전부 다 그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원이 끊기면 영화제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맡고 있는 춘천 영화제가 이제 13회째 차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뭐 반성적으로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의 지원 사업에서 자구책이나 제대로 좀 방만한 운영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이 영화제대로 지속적으로 많아져야 된다는 측면이거나 있는 영화제가 지속성 있게 지원과 네. 그 운영이 된다라면은 제 바람대로 영상 문화가 그 강원도에서 굉장히 창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영상산업도시 강원도, 영화도시 춘천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영상산업도시로 발돋움한다면 그만큼 도민들도 폭넓은 문화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영화가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서 먼저 교수님께 질문 드리죠. 강원도가 영화산업도시로 발전하려면 어떤 시설, 어떤 문화 그리고 인식이 필요할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그 열망이기도 예.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드웨어적인 춘천이나 강원 지역에서 뭐 나름대로 좀 독립 단편 예술 영화 전용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그 젊은 영화 학도와 애니메이션이랑 관련된 영상 학도들이 나오고 네. 매년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캐대원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대 교체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품들이 매년 수백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작품이 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강원 지역 어딘가에서 그런 그 예술 전용 극장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면은 예. 아까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매몰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메꿀 수 있고 또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관을 통해서 비용하는 비용적 측면에서도 네. 상당 부분을 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도와 시의 어떤 측면에서 그 전용 극장 좀 하나 뭐 있었으면 하는 게 네. 좀 솔직한 바람입니다. 교수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인가요? 아닙니다. 영화인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죠. 예, 예. 감독님은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은 영화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어떤 건지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제작 기반들 아니면 안정적인 그 경제 활동을 위한 좀 생태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기관은 저도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 영화로 돈을 벌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뭐 영화 말고 다른 강의라든지 어떤 촬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 어떤 생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 영상위원회나 아니면 강원도의 제작 지원이나 영화 산업을 부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영화인이 어떤 안정적인 교육받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작품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서 네. 강원도에 있는 어떤 영화 산업, 영상 산업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기복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박주환 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혜 자연 환경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 또 인적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는 강원도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준비된 영화 특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촬영하기에 좋은 강원도, 영화를 제작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강원도. 여기에 지역사회의 귀를 기울이고 지역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영상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함께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